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?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 됩니다.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사나에 네,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. 자, 이어서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 소개하겠습니다.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, 이낙연 관련된 얘기입니다. 참 제가 이낙연 얘기를 안 한다 하면서도 이거 안 할 수가 없는 새로운 소식들이 자꾸 들어와서 또 계속 하게 되네요.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요, 이낙연과 이준석을 조금 비교를 해봤습니다. 이낙연이 오늘 결국 탈당을 했죠. 탈당을 했는데 자기 딴에는 몇 달을 벼르고 별러서 최대한 가장 효과가 클 때 탈당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만, 예, 오히려 그게 독이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지금 언론에서는 이낙연 신당 엄청 띄우려고 하고 있죠. 예, 특히 동아일보가 거의 미친 듯이 설치고 있습니다. 딱 지들 같은 놈이 지들 같은 짓만 하고 있는 거죠. 근데 이왕이면 그 이낙연 밑에 있던 각종 떨거지들 같이 나가주면 좋겠는데 안 나간다네요. 윤영찬 안 나갔고요. 또 사실 숨어있는 진짜 이낙연 끈앞풀이 양기대인데 양기대도 안 나갔습니다. 양기대 같은 경우는요, 동아일보 시절에 이낙연 바로 밑에 있었대요. 이낙연의 바로 부사수였대요. 어떻게 보자면 이낙연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안 나갔어. 얘들은 무슨 꿍꿍인지 모르겠습니다. 나중에 당선되고 난 다음에 이낙연한테 슬그머니 갖다 붙으려고 그러나? 의석 하나 갖다 바치려고 그러나? 솔직히 그런 생각도 좀 들죠.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자, 그런데 그렇게 온갖 꼼수를 쓰고 참 어떻게든 간에 자기 분위기 띄워보려고 쌩 난리를 쳤던 이낙연입니다만 이준석한테 밀린답니다. 심지어 호남에서조차 이준석한테 밀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. 야, 이준석한테 밀려? 더군다나 호남에서도? 적어도 호남에서는 글쎄 민주당보다 못할지언정 이준석보다는 더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? 근데 이준석은 전국적으로 고르게 한 2% 정도를 얻고 있습니다만 이낙연은요, 호남에서도 이준석을 압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, 호남에서조차 이준석에게 밀리는 이낙연 신당입니다. 자, 이낙연 신당 자기 딴에는 엄청 그동안 공을 들이고 분위기 막 띄워놓고 그래서 최대한 컨벤션 효과를 얻으려고 하고 나갔는데 그닥이네요. 그죠? 자, 한번 보겠습니다. 오늘 이낙연이 결국에 탈당을 했습니다. 참 지난 10월 말부터 탈당하겠다는 분위기를 살살 피웠죠. 그러면서 계속 이재명 대표 보고 사퇴하라 그랬어. 근데 뻔뻔스러운 거는요,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 누워 있는데 거기다 대고 사퇴하라 그래. 참 얘들은 보면 최소한의 인간의 도리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.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단식할 때도 거기다 대고 사퇴하라고 한 자들 있잖아요. 김종민 이재명 대표한테 가가지고 그 병석에 누워 있는 분한테 최후 통첩하고 왔대잖아. 야, 참 그게 인간인가? 자,
어쨌거나 이낙연 10월 달부터 탈당한다고 막 그러더니 드디어 오늘 탈당했습니다. 무려 석 달을 질질 끈 거예요. 아니 나가려면 일찌감치 나가지. 아니 지가 사퇴하거라 그런다고 이재명이 사퇴를 하나? 77.77%를 받았는데 딱히 사퇴해야 될 다른 이유도 없는데 왜 물러나? 옛날에 안철수가 문재인 대표 그 당시 범민주연합 새정치 국민 새정치 민주연합인가요? 새정치 민주연합 시절에 안철수가 문재인 대표를 물러나라고 계속 괴롭혔던 적이 있습니다. 그러면서 물러나지 않으면 탈당한다. 그러다가 결국에 문재인 당시 대표가 직접 찾아가서 얘기합시다라고 했더니 문도 안 열어줬던 거 기억하시죠? 아니 딴 데 갔다 그랬나? 못 만났던가? 여하튼 결국 무산됐고요. 결국 안철수 탈당해 버렸습니다. 자, 탈당한 그들 국민의당이란 걸 만들어 가지고 참 오만 짓을 다 했지요. 아마 이낙연은 그때 상황을 재현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. 하는 짓이 지금 딱 그때랑 너무 비슷해요. 물러나라고 하던 것과 2015년 안철수가 문재인에게 물러나라고 땡깡 부리던 것과 2023년 이낙연이 이재명에게 물러나라고 땡깡 부리는 것은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그때 2015년에도 안철수는 민주당에 남아있을 생각이 없었죠. 사퇴하면은 내가 탈당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거짓말이었죠. 내가 물러날 테니 그래서 당신이 혁신위원회를 맡아주시오. 그 제안을 하려고 갔는데 결국 못 만났던 거 아닙니까? 안 만나준 거 아닙니까? 제가 볼 때 이낙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. 설령 이재명 대표가 물러난다고 하더라도 또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탈당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여하튼 이낙연 결국 오늘 탈당을 했습니다. 작년 10월 하순에 탈당하겠다라는 분위기를 띄우고 난 뒤에 무려 석 달 만입니다. 연일 탈당. 정말 실증도 안 나나 봐. 석 달 동안 그런 얘기를 했죠. 아니 석 달이 아니죠. 사실 재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1년 반 가까이 계속 떠버렸던 얘기 아닌가요? 자, 그리고 어제는 이 수박 3인방도 탈당을 했습니다. 이른바 비명계 5인방 중에서 한 명은 국힘당 가고 한 명은 남고 나머지 3명만 탈당한 거죠. 자, 그런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짜 수박의 진짜 핵심은 양기대야. 양기대. 양기대 의원이 제일 문제라고 그럽니다. 자, 저기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 붙잡고 물어보세요. 양기대 의원 뭐 어때요? 다 똑같은 얘기 할 겁니다. 자, 근데 여튼 뭐 그 사람은 또 탈당 안 했어. 그죠? 무언 꿍꿍인지 모르겠어요. 자, 이렇게 온갖 분탕질을 하더니 결국에 이제 탈당을 한 겁니다. 근데 그렇게 이낙연이 이게 분탕질을 쳤지만 사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그닥 반응이 좋지 못했습니다. 가딘가 말딘가? 아니 네가 나가려면 나가. 특히 호남에서도 그랬죠. 호남에서는요 무관심한 게 아니라 대놓고 이낙연을 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답니다. 이낙연은 지금 자기가 호남에서 큰 지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지지는커녕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하죠. 자, 그런데도 이낙연은 계속해서 탈당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. 그거는 탈당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거죠. 갑작스럽게 탈당하는 것보다 석 달 열흘 계속해서 탈당 하고 난 다음에 탈당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다라고 판단한 겁니다. 그래서
지난 몇 달 동안 그렇게 이렇게 이거 안 해주면 탈당한다, 저거 안 해주면 탈당한다 라고 떠버리고 다녔던 겁니다. 특히 이들이 정말 야비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힘들 때, 병원에 입원했을 때, 검찰이 수사한다고 설칠 때, 그때를 맞춰서 가장 힘들 때 그때 더 괴롭히고 들어왔다는 겁니다. 지지자들이 제발 그만하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죠. 이들은요, 이낙연은 정말 더러운 것이, 지는 맨날 개딸들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, 무슨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어쩌는 그런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, 지는 지하고 이재명하고 다르다는 거 인정하고 당원과 지지자와 국민들에 의해서 선택된 77.77%나 나온 그 사람을 인정 안 하고 있잖아. 지는 인정 안 하고 지 진짜 한 줌도 안 되는 똥파리들 데리고 이 탈당까지 결행하는 놈이 왜 개딸을 욕해? 웃기는 소리 아니야, 그죠? 여하튼 이낙연은 이 무관심 속에서 어떻게든 간에 자기를 한번 띄워보려고 엄청 노력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막상 오늘 탈당을 하고 보니 여론조사 결과가 엉망진창입니다. 아마 컨벤션 효과도 제대로 누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. 왜? 지난 몇 달 동안 하도 많이 떠들었기 때문에 이낙연 탈당하는 거 당연히 기정사실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글쎄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, 일단 오늘 여론조사 결과 보겠습니다. YTN에서 엠브레인을 통해서 조사한 내용입니다. 여론조사, 각 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봤어요. 자, 국힘당, 민주당, 정의당, 이준석, 이낙연, 기타 이렇게 쭉 해봤는데, 자, 이낙연이 나가면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많이 빠졌어요. 사실은 원래 30몇 % 되는데 이제 아슬아슬하게 우위를 유지하는 걸로 나왔습니다. 자, 좋아. 그런데 이준석하고 이낙연을 봅시다. 이준석이 11, 이낙연이 7입니다. 그리고 심지어 호남에서도 보면은 이준석은 10인데 이낙연은 7이야. 보시죠. 그 어떤 지역에서도, 그 어떤 연령대에서도, 그 어떤 정치 지향에서도 이낙연은 이준석을 이기지 못했습니다. 심지어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준석 당을 지지한 사람과 이낙연을 지지하는 사람을 비교를 해봤더니 이준석하고 이낙연은 비슷하게 나왔어요. 한 군데도 이낙연이 이긴 데가 없어. 자, 이낙연은 자기가 국무총리까지 했잖아. 당대표도 했잖아. 대통령 후보까지 했잖아. 그리고 석 달 열흘을 질질 끌면서 이준석은 벌써 한 달 전에 결행을 했는데 이낙연은 이제서 결행을 하는데 여전히 지지율은 바닥을 기고 있는 거죠. 정리라면 그렇습니다. 이낙연 신당의 지지율을 비교를 해봤더니 전국 그 어떤 곳에서도, 그 어떤 지역에서도 이낙연이 이기는 걸로 나온 곳이 없었습니다. 호남에서는요, 이낙연이 이준석한테도 훨씬 뒤지게 나왔고요. 영남 비교할 것도 없죠. 서울도 마찬가지고요. 어느 지역을 갖다 대도 이낙연이 앞서는 것도 없고 이낙연이 10% 이상 지지를 얻은 데도 없습니다. 이준석은 꽤 여러 군데에서 10% 이상의 지지를 얻어냈어요. 하지만 이낙연만큼은 지지를 전혀 얻어내지 못했습니다. 창피한 거죠. 자, 이낙연 쪽에서는 컨벤션 효과 어떻게 저렇게 노릴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. 또 지금부터 언론 플레이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띄우려고 할지 모르겠어요.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이낙연은 마이너스일 겁니다. 배신자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고요. 배신자가 맞죠. 양지 바른 곳에서 온갖 좋은 거, 이익이 되는 거
특혜와 혜택은 다 누려놓고 당이 어려운 시기에 처하니까 나 몰라라 내버리고 도망간 거 아닙니까? 이런 자가 글쎄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명한 사실 아니겠어요? 차라리 이준석은 윤석열한테 그동안 연락에 까이기나 했지. 이낙연은 지가 이재명을 괴롭혔던 거 아닙니까? 누구 말 맞다나 이준석은 탄압을 받은 그런 거라도 있지. 이낙연은 지가 이재명을 괴롭혔잖아요. 그런데 탈당을 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? 없죠. 이낙연이 지금 노릴 수 있는 마지막 뭐라고 해야 되나 카드는요. 또다시 이 지역 감정에 호소를 하는 걸 겁니다. 하지만 글쎄 이번만큼은 안 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. 실제로 여러 군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요. 글쎄 그 지역 감정을 자극한다고 해서 딱히 표가 나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자, 근데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. 아까 이제 이게 보면은 민주당 지지율이 이 이낙연 탈당 이후에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다. 이게 더 걱정 아니냐. 이낙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당 지지율이 국힘당 지지율하고 비슷해졌다는 게 더 걱정되는 거 아니냐. 특히 서울에서 보면은 이낙연이 탈당하고 나면은 민주당 지지율이 국힘당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나오던데 이게 더 걱정거리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. 자, 이걸 두고 일부 극우 언론들한테서는 극우 찌라시들은요,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이 민주당에게 더 큰 타격을 미친다라고 막 대문짝만하게 썼어. 일종의 희망사항이죠, 지들의. 자, 근데 그 근거로서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지면 민주당의 타격이 더 크다라고 말하는 그 근거가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다.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국힘당 지지율이 빠지는 것보다 민주당 지지율이 더 많이 빠졌다는 거, 이걸 가지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. 자, 그런데 여러분, 저는 그게 크게 걱정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왜? 이낙연 신당이 아무리 설쳐도요, 전국적으로 지역구에 출마를 하기는 어렵습니다. 이낙연 신당이 출마를 한다고 해서, 지역구에 출마를 한다고 해서 당선될 가능성은 없습니다. 그나마 조금 노려볼 수 있는 것은 호남 쪽일 수도 있죠.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. 송갑석 같은 자라든지 아까 말했던 양기대 같은 사람은 민주당 당적으로 당선이 됐다가 당선되자마자 아마 이낙연 쪽으로 도망갈 가능성이 매우 크죠. 자, 아마 이낙연 신당 쪽에서는 일단 민주당 쪽에서 지역구 당선을 한 다음에 나중에 도망와라 뭐 이런 식으로 작전을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건 뭘 말하느냐? 이낙연 신당으로는 지역구를 가든 뭐 어디를 가든 뭐 호남을 가든 서울을 가든 당선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. 자, 그렇다면은 출마를 할까요, 안 할까요? 안 합니다. 지역구에 출마 안 합니다. 호남 쪽에서도 출마를 몇 개만 하지 거의 못 한다고 봐도 과언 아닐 거예요. 자, 그러면 서울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빠진다고 해서 그 민주당 지지율을 이낙연이나 혹은 이준석이 가져간다고 해서 그게 국힘당의 당선으로 이어지느냐? 아니요. 이준석도 마찬가지예요. 서울에 출마할 수 있을 것 같아요? 서울에 출마 못해요. 뭐 한 군데 정도나 이준석이 뭐 그 노원병 여기에 출마를 한다면 모를까. 나머지 출마할 가능성이 없죠. 그러면 그 표는 다 다시 다 민주당한테 오는 거예요. 다만 비례대표에서는 조금 타격이 있을 수가 있겠죠. 자, 저는 이런 면에서 일단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크게 걱정할 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. 오히려 진짜는 이낙연이죠. 타격이 큰 건 이낙연이죠. 7% 가지고는요,
제가 볼 때 7% 가지고는 의석수가 기껏해야 4석, 5석입니다. 지역구에서는 글쎄 호남에서 한두 석 얻을 수 있을래나 비례대표에서 한 4석 정도 얻을래나 아마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. 지난번에 열린민주당 당시에 3명 됐었나요? 그랬죠? 아마 그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. 그러니까 사실 뭐 크게 걱정할 거 없고요. 오히려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TK에서 한 3석, 그 다음에 이 수도권에서 한두 석, 그 다음에 이 비례대표에서 글쎄 저쯤 11% 되면은 꽤 7, 8석까지 될 겁니다. 제가 볼 때는 이준석 신당 같은 경우에는 한 12, 13석까지도 나올 수도 있고요. 이준석이 12, 13석만 얻게 되면은 국힘당에서 빠져나올 국회의원들이 또 몇 명 될 겁니다. 그래서 이래저래 결국에 이준석은 선거 이후에 소위 말하는 그 원내 교섭 단체를 만들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낙연은 아마 저러다가 흐지부지 사라지게 될 겁니다. 결국에는 이낙연은요 민주당하고 협상을 할 겁니다. 합당 협상하자고 할 거예요. 네,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드리는 겁니다.